네, 오늘은 2022년 3월 4일이고 오늘 읽은 기사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하게 지금 소식이 보여가지고 공유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정폭력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그 한 사람 이발금신 가명으로 이 사람 20대 초반의 여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 이 사람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본인이 중학생 때부터 이제 술을 먹으면 이제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고 언제부터는 이제 욕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기 시작을 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술을 마시고 그리고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면서 같이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어머니 폭력도 많이 심해졌고 그 부모님이 중학교 때 이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혼자 일을 하다가 새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 남자친구까지 이 사람을 때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엄마 떨어지면 안 되겠냐 하니까 뭐 싸가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이런 경우들 있고 심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112에 신고를 했는데 112에 신고한 게 4번인가 되는데도 그때마다 또 병원 경찰서에 가서는 임시 쉼터로 가겠냐고 물었을 때도 집에 남겠다고 하고 또 뭐 처벌받도록 하겠냐 했을 때도 그렇게는 안 한다.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어머니 남자친구가 다시 풀려나도록 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 사람이 이제 집에서 떨어져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이때 또 이제 살기가 힘들다,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폭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이제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다라는 게 폭력을 당함에도 쉽지 않고 그것조차 폭력의 피해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지금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피해자 동의 없이는 가정폭력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임시조치도 2달이고 연장이 이제 가능한 게 2번 이래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임시조치일 뿐이고 떨어져 있다가 다시 뭐 복귀를 하려면 집이 또 없으니까 가족들과 또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어, 그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강제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당사자 동의 없이 정신병원, 정신과에 입원하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거나 보호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언니는 동의하지 않았고 이 씨는 동의하더라도 이제 한 명 자기 본인뿐이니까 그게 안 된다. 이제 인권적인 부분,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아니면 실제적인 병과 상관없이 그렇게 입원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고 그래서 알코올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힘들 때 술 마시는 게 뭐가 중독이냐 이런 인식들이나 이 정도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치료도 되게 어렵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당사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치료하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조금씩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고 저도 이 부분 굉장히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만
의사를 중심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그냥 1대1의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폭력을 행하면은 처벌을 해야 되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원한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고 자해하고 자살하고 이러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당해서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 이거는 계속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울진, 경북의 울진에 산불이 있는데 하늘원전으로 계속 불이 번지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 규모가 엄청 커서 지금 긴급 대책 회의가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고 이제 여러 청과 이제 경상북도 울진군이랑 등등 원자력 쪽이랑 다 참석을 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인력을 총동원하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항상 문제시 되고 있는 원자력이고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산불이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그게 원자력 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렇게 계속 될 수는 없는 건데 이번 대선에서 원자력에 좀 너무 거대 양당 쪽에서 큰 의지를 이제 폐쇄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주민들은 3천 거의 4천 명 가까이가 대피를 해놓은 상황인데 인명 피해는 없는데 집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게 불에 타 소시되고 문제는 산을 통해서 원자력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요것도 다른 거지 원자력 소식이어서 얘기를 하면 러시아가 정전 협상을 하는데도 러시아가 계속 서들어오고 있는데 핵심 원전을 어제는 이제 주민들이 계속 사람 발에 게이트를 쳐서 막고 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오늘 여기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또 기사에 떴어요. 그래서 그때 봤던 것처럼 여기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건가? 그래서 세계적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큰 원자력 발전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력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인데 이거를 이제 점령을 해서 이걸 냉각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냉각이 안 됐을 때나 방사선 어쨌든 누출되는 사고들, 폭발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체르노빌 사건보다도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원전으로 위협하는 것 당장 중단하라 라는 식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나라들에서 그거를 우려를 표현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사람이 엄청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피해이고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고 안전과도 관련돼 있고 환경이랑도 관련돼 있고 그런 문제여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건이나 위험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는 게 원자력이다라는 거를 한번 다시 느꼈고 지금 저번에 며칠 전에 한번 기사에도 있었는데 오미크론 확산되고 이게 경증, 약한 증세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뭔가 방역 지침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커지고 조금 더 완화하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또 실제로 위중증이랑 사망도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위중증 환자가 2,700명까지 늘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이제 계속 최다치를 하루당 사망자가 엄청 최다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최근 일주일 사망자가 800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인데 그 바이러스가 약해졌더라도 약해진 만큼 더 많이 쉽게 퍼지고 퍼지면서 이제 감염된 사람 중에서는 이제 몸 자체가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의 수가 또 많아지는 거니까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이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동이 있냐 이제 정부는 대응에 문제가 없다. 절반 정도 지금 가동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 병상을.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 키트나 항원 검사 이런 것들이 또 있고 하고 생계 부분도 있고 하지만 뭔가 지켜보아야 하는, 지켜보는 입장에 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인데 제 국민연금에 대한 KBS에서 정책 공약 검증을 하는데 후보들에게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고령화 그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래서 지금 일본 굉장히 초고령 사회인데 45년도에는 2045년도에는 일본을 제치고 제일 늙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90년대생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속도대로 가는 거면 이라고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측을 했고 공공연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은퇴 후 노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 40%가 되는 근데 바로 연금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공백도 생기는데 다가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데 현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노후가 맞이할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렵다 하는데 이 지금 거대 양당 후보들은 둘 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뭐 합의를 이끌어내서야 한다.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이제 합의를 뭐 의견 들어볼 수 있으면 엄청 다양한 이익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쨌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해야 되는 문제다. 섣부르게 뭐 방향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결국 사람들도 다 뭐 어차피 꺼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든 내가 더 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니면 더 부담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표를 얻는데 유리하지 않아서 유죄를 피하는 거다라는 평가를 많이들 했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제시한 사람의 후보는 심상정과 안철수였는데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해버렸고 그것에 대해서 뭐 안철수 의견이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되어버린 것이고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이랑 특수직영연금을 통합시키는 거 그리고 보험료율을 인상시키는 거 사실 답이 더 부담을 하고 덜 혜택을 받고 이 수밖에 없는 거라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은데 법률의 인상은 미룰 수 없고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책임을 좀 높여야 된다. 불편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표에 또 분명히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은 들고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정직하다는 얘기를 생각이 들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이번에 어, 국민연금 관련해서 많이 의견을 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재 사고가 얼마 전에 또 있었던 얘기 이제 제철소에 사람이 이제 빠져서 사망하신 사건을 얘기했었는데 여기 5년 전에 이제 산재 사고 삼성중공업에서 거제 조선소에 타워 크레인 충돌하면서 저는 이 사고를 몰랐는데 6명이 사망하고 26명이 크게 다쳤던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목격을 한 직원,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둔는데 이제 좀 트라우마로 계속 일을 그만둔 건지는 잘 모르겠고 트라우마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 산재 처리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터뷰 글이에요. 근데 이 사고가 눈앞에서 사람들이 부딪히고 와이어에 부딪히고 철골에 깔리고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가정에서의 본인, 생활에서의 본인이 얼마나 힘들고 예민해지고 우울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더 산재로 이제 인정되기가 어렵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 자녀들은 어, 적어도 본인의 자녀들은 진짜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고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한 한 산재 이야기를 또 얘기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현대제철 사고를 얘기를 했고 제 중대재해법이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산재랑 이 법을 조사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는 기사들은 계속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있을까에 대해서 또 노동자들은 이것이 어떤 방파제의 역할을 해준다고 느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여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